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 늘 경기 아리백을 위해서 도민들이 뭘 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고 또 실제로 성공 사례를 꾸준히 만들어 온 분이죠.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께서 도민 아리백, 아리백에는 기업 아리백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도민 아리백 분야에서 공공부지를 많이 협동조합에 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30여 개 넘는 협동조합들하고 함께 발전소 짓는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올해 한 3메가 정도, 3,000km거든요. 3메가 네. 정도 추가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바쁘고 또 전국에 또 협동조합 만드는데 교육 다니고 뭐 하면서 협동조합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햇빛발전협동조합 일을 이웃집 태양광 아저씨 뭐 이렇게 불러 마스코트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창수 이사장님. 네, 태양광과 관련한 일로 여전히 바쁘신데요. 자, 먼저 우리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할 텐데요. 여기 보니까 5275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저는 단순히 비와 태양을 피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가림막이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도 만든다고요? 신기하네요. 그러셨고요. 7985님 새싹 문자로 2번 보내주셨는데요. 환영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이어지는 어느 도로 위에 세계 최초로 자전거 도로 위에 이것을 설치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지붕처럼 자전거 타는 분들께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또 햇빛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효과까지 톡톡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전거 도로 위 그늘막, 2번 자전거 도로 위 태양광인데요. 이사장님께서 오늘 정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몇 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자전거 도로 위 그늘막 태양광. 네, 태양광까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2012년에 시작을 했구나. 여기 3106님이 세계 최초라니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디어가 최고네요. 그러셨는데 세계 최초도 되는 건가요? 자전거 도로에 저도 제가 세계적인 걸 다 정보를 검색해 본 건 아니지만 우리 언론들이 파악하기로는 세계 최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세종시에서 대전 간에 이제 4.6km 구간인데 네. 여기를 이제 자전거 도로로 쭉 만들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정말 그늘 속에서 달릴 수 있고 정말 비도 좀 덜 맞을 수 있고 이러면서도 태양광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6년에 6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햇빛만 쬐면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특히 이제 이거는 짧은 구간이지만 전국의 많은 자전거 도로에 다 깔 수 있다면 정말 아리백이나 이런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설치 안 하면 그냥 햇빛이 오고 마는 건데. 그렇습니다. 설치 가림막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전기가 생기고. 네. 자, 그러면 2012년이면은 이게 오래 전인데 이게 6년간 60억 원 어치 전기가 생산됐다고요. 네네. 4.6km 구간에서. 4.6km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당시는 전기요금이 좀 비싸서 네. 지금은 그 구간하면 그만큼 매출은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공사비도 싸기 때문에 네. 가성비로 따지면 지금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전기의 양은 가격과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보면 양이 많이 나오는 깨끗한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그늘막 태양광, 네, 자전거 도로 그렇습니다. 그늘막 태양광이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 위에 그늘막 태양광을 깔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도 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있으면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네. 장점이 있는 거겠죠. 그럼요. 일단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우리 인류 멸종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거에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를 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석탄이나 이런 걸 꺼야 되잖아요. 네네. 그 대체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도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국가는 지금 아리백이 굉장히 지금 절체절명으로 중요합니다. 네. 2026년부터 EU는 또 탄소국 경제도 시행한다고 그러고 당장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 문제 때문에 수출의 장애를 받는 지장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리백이도 중요하고요. 아까 지금 얘기한 우리 자전거 동호회 분들은 자전거 타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떼양빛에서 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그런 네. 그늘막 비가림 효과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걸 할 때 국민 참여, 시민 참여 이런 걸 만든다면 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석탄부터 해서 석유, LNG, 가스 모든 부분을 수입하잖아요. 이 수입을 줄이니까 국가 수출 경제, 수출 수입에 있어서의 그 무역 수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석오조 육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치한다면 그 효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네, 커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가 세종에서 대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주말에 탄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주, 양평, 영종도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유명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늘막 태양광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니,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뒤로 설치한 사례들이 좀 있죠. 다니다 보면은. 2012년 이후로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좀 큰 거로 굳이 따진다면 여기보다 좀 더 큰 데가 아산시 장항선 폐철도 부지에 설치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7점 그 거리가 한 7.5km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작지만 우리 안산시에 저희 협동조합이 만든 네.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많이 설치한 건 아니죠. 지금 수도권만 해도 각 도시마다 자전거 도로는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거의 다 비어 있죠.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에 이런 걸 설치하면은 수익을 떠나서 타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 아주 가장 저희가 안산 거 설치할 때도 처음에 설치 공사할 때는 막 민원이 많았어요. 근데 설치 완공해 놓고 나니까 동호인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와호 끝에까지 깔아달라고 자기들은 시와호 오이도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또 대부도까지 가는 게 한 20km가 넘거든요. 자전거로요. 네, 쭉. 거기를 다 깔아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요구들이. 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저희는 깔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걸까요? 왜 그 힘든 이유가? 첫째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 태양광에 대한 막 논쟁이 됐어요. 맞아요.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나쁜 쪽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측면도 있고요. 네. 특히 중앙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째는 국민의식을 개선하는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야 된다. 그 속에서 나온 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이요. 예, 제도 개선이 또 돼야 될 부분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의식과 참여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설계를 해서 실제 시민한테 이득이 가면서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형태를 찾으면 해법은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제도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도 개선은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자전거 도로는 이제 도로이거나 이 공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와호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시와호가 있으니까 수변공원으로 네, 지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 원래 들어 있나요? 예, 들어 있는데 언젠가 개정했는데 문제는 그 공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공원에서는 주차장하고 옥상에만 하라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나 이제 나무가 없는 사면 있잖아요. 남향으로 네. 잘 햇빛이 좋은 이런 데는 해도 되잖아요. 공원이라 그래도 다 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를 허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폐해는 없고 이득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는 없고 국토부하고 산업부가 협의를 해서 시행령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일인데 이게 안 돼서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도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면 지방 정부 뭐 경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각 그 지자체가 속해 있는 시군 이런 데서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공원에서 주차장하고 옥상만 할 수 있다고 시행령이 돼 있으면 누가 자전거로 주차장이나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자전거 도로에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 자전거도로 그늘막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리진의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 듣고 5부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문자 들어온 거 보니까 최숙자님이 안산시는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이 애매하긴 하지만요.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까지 나래 휴게소에 가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더 많이 설치됐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부도 가는 길 볼 때마다 참 자전거 타면서 많이 덥겠다 싶은데요. 태양광 그늘막 태양광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서령님, 한국분들은 밀라노의 서령님, 한국분들은 햇빛 받는 거 피부색이나 건강면에서 피하고 불편해하니까 일석이조라고 가림막 태양광 좋아할 것 같네요. 유럽인들은 해만 나면 벗고 들어 누워서 태양광 집전판처럼 온몸에 열을 모으려고 드니까 자전거 도로에 설치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정말 재밌네요, 진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선물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셔도 좋고요. 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자전거 도로 그늘막 태양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유럽인들은 자기 몸을 태양광 집전판처럼 열을 모으니까 이 가림막을 안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좋아할 것 같다 했는데 진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산책하거나 자전거 하거나 하면 얼굴 가리느라 난리잖아요. 진짜 모자 쓰고 여기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늘막 태양광 우리는 만들면 정말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 청취자분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세계 사례를 좀 이렇게 찾아보려 했는데 별로 안 찾아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2014년에 자전거 도로 바닥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깔아서 바닥에다가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햇빛도 쪼이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햇빛을 피하고 싶어서 그늘막을 만들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자동차 도로에 태양광 모듈을 깔은 선례가 있고 그것도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찾아보셨는데
근데 가림막 태양광을 한 대가 별로 못 찾았어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이게 기술이 있을 텐데 왜 안 했지 했는데 지금 밀라노 서령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햇빛을 가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린 게 좋지만 네.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거긴 뭐 아침에 해가 나면 해가 떴어요 하고 서로 인사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화권의 차이가 있겠다 싶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최숙자님이 대부도 가는 길 볼 때마다 자전거 타면서 참 덥겠다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부도 가는 길 자전거 도로도 가림막 설치를 하나요? 저희 조합에서 일부 조금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구간이 일부가 아주 적은 구간은 도로 구간이고요. 많은 구간은 공원 구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안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는 있는데 주차장과 옥상만 하게 돼 있는 거를 네. 자전거 도로와 사면 나무가 없는 곳도 하게 해주면 경기도 내에 어마어마한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전국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그거 하면은 국가의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아리백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이제 제도 개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와 방조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의 협동조합들하고 시흥의 협동조합한테 네. 같이 이 SPC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 참여는 시민 참여인데 네. 경기도 공기업과 함께 그게 한 11.7km 되거든요. 네. 그걸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요 제도 개선하고 상관없거든요. 국토부가 빌려만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이도까지 가고 또 시와 방조제 건너가면 한 20km 이상을 태양광을 쭉 설치할 수가 있죠. 와, 그건 네. 20km 이상 태양광도 쭉 설치되지만 자전거를 그렇게 달릴 수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자전거. 와. 그리고 뭐 우리는 햇빛이 좋으니까 유럽보다는 네. 또 자전거 매니아들 그러지 않아도 햇빛 많이 쪼이니까. 예. 다들 자전거도 D는. 가리면서 타잖아요. 전부 자전거도 최대한 우리는. 네네. 네, 정말 그 쿨 마스크라고 해서 눈만 내놓고 이렇게 쓰는 맞아요, 마스크 맞아요. 예, 그걸 예. 그렇게 많이 하고 타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예. 이 가림막이 있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곳곳에 이렇게 설치할 곳이 있는데 법 제도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니까 이러저러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공원에 자전거 도로, 사면, 나무가 없는 유휴시설 이런 데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핵심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제도 개선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공공부지를 좀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빌려줘서 네. 주민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민원도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런 걸 설치한다고 하면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네. 그 인근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주면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냐. 예, 경기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있나요? 예, 그런 지금 사례가? 여기 가평에 네. 가평도 경춘선이 좀 이렇게 다시 현대화되면서 폐철도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평에 그 폐철도 부지에 태양광을 일부 설치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지금 주민들 반대 속에서 지역 갈등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게 한 몇 년 정도 그럼 이게 이거 그래도 한 2년 이상 됐나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예. 꽤 오래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가평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요. 피할 게 아니고 가평군이 이걸 그냥 무마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피하는 형태의 해결이 아니라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오히려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가짜뉴스 얘기했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자전거 도로에 하면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좋거든요. 네. 걸어다 산책하기도 좋고 그 전자파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주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설치하게 만들어주면 네. 주민 소득이 되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하려니까 반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하려다가 갈등이 일어난 경우 이사장님이 네. 가셔서 이게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자 하면은 대안은 그 햇빛발전협동조합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제안- 마을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네. 다음 주에 가려는 마을도 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게 조언 같은 거를 교육도 하고 조언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의 소득 증대도 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토론하러 가요. 그 컨설팅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행정의 적극성, 주민의 참여, 주민 소득 증대. 이게 뭐 간단하죠. 네. 그래 되면 해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염려를 덜어주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그죠?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그냥 주민들이 하지 말라니까 기다려 봅시다 하지 맙시다 이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설명을 하고 주민한테 실제 이득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요. 저희 흥미진진한 이야기 저희 서기가 부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유재하님 말고 누가 불러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기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유재하님 노래도 좋지만 보통 노래가 원가수가 아닌 사람이 부르면 그 맛이 덜한데 워낙 훌륭한 노래라서 그런 듯해요. 지금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과 자전거도로 그늘막 태양광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까 그 얘기가 재밌었잖아요. 해외 사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잘 없더라. 근데 밀라노의 서령님이 해외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 햇빛을 받으려고 탄다. 그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해수욕장이나 야외 수영장에서 긴팔, 긴 바지 옷을 입고 UV 차단용일 거라는 생각은 외국인들은 못합니다. 수영하는 한국인을 가장 신기하게 쳐다보죠.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자외선 차단하는 특수한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수영을 하죠. 진짜. 아하. 그래요. 햇빛을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거기가 아무래도 일조량이 부족해서일 테고 또 우리 피부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강렬한 유럽에 비하면 강렬한 태양이 오래 쬐 내리는 나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피하려고들 가리고 숨기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그건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햇빛인 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하죠. 햇빛은 네. 만물에 다 필요하죠. 식물도 동물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햇빛을 쬐면 네. 모든 병이 이렇게 치료된다 이런 또 책을 쓰신 뭐 그런 것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햇빛을 쬐면 네. 이제 화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외선 차단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지 않아도 햇빛을 많이 쬐입시다 하는 캠페인은 또 따로 하고 네. 지금 자전거 타거나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늘 속에서 또 하는 걸 원하니까 맞아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워요 진짜. 덥지요. 금방 더워지니까 네, 네. 그늘막이 맞습니다. 없으면 야외 활동이 어려워요 진짜.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산에 경기 지방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 그런데 도지사님이 아리백 공원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원에 나무도 많이 심고 조경을 하지만 그 체육시설도 있거든요. 네, 그 네. 주차시설도 있죠. 당연히 네. 주차장. 주차장에도 태양광을 깔고 일부 편의시설인 건물 옥상도 하지만 그 뺑 둘러 굉장히 한 2.7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한 바퀴를 산책로를 전부 산책로를 태양광 발전소를 진짜 높이 올려서 대신 시야가 탁 트이고 조망이 좋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뒤집어 쓰고 하지 않으셔도 되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도민 아리백과 관련해서 도민 참여형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이득을 줘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러모로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노력을 모델을 많이 하죠. 많이 만들고 있는 듯한데요. 그 아까 그래서 대부도 얘기도 나오고 시화호 대부도 얘기도 나오고 또 아까 세종시에서 대전시까지 가는 것도 있고 아산시도 있었고 양평이나 여러 군데 말씀도 해주셨는데 경기도의 자전거 도로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어느 도시든 군 단위도 요새는 자전거 도로 잘 해놨어요. 산책로하고 네. 어디나 그거 다 하면 엄청난 양인데요. 얼마 전에 인천 같은 경우도 영종도에 어떤 이제 사업체에서 좀 큰 규모의 자전거 도로 태양광을 제안을 했는데 관공서에서 그걸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절했다. 예를 들어서 안 했으면 이런 건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해법이 있다고 보는데 네. 공무원분들이 물론 이제 민원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이거 제일 큰 겁니다. 문제죠.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사업자가 먼저 제안하지 말고 시나 군이나 도나 이런 데서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처럼 시민참여협동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동네 주민들이 여기다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네. 아리백을 위해서도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걸 먼저 논의를 한다면 어떤 사업자가 한다는데 수용해 줄래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볼래요? 이렇게 먼저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네.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서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하더라도 갈등이 없고 네. 그러나 대부분은 전 찬성할 거다 이렇게 주민들이요. 생각을. 네, 그러면은 빠르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생기게 되면 이제는 뭐 이제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이런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마을에서 우리도 자전거 도로에 있는데 우리 마을도 저거 해보면 안 될까 하고 경기도민이나 주민들이 거꾸로 군수한테 시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정말 순풍에 돛단 식으로 가는 거죠. 그 영종도 자전거 도로는 이사장님이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민원 해결을 시도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은근히 예. 저희 연합회도 인천 협동조합이 8개 정도 있어요. 인천 협동조합하고 해서 인천시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다 시민 참여로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제 어떤 기업이 가서 제안을 이제 기사에서 본 겁니다. 네네. 그래 해서 그 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구청하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네. 반대로 우리가 시청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 이런 방법으로 하자. 주민 참여로. 네네네. 주민 참여, 주민 주도 이게 해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예. 그래서 오늘 그 자전거 도로 그늘막 태양광 이게 잘 되려면은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행정하는 분들의 적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지방 정부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 행정을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네. 당연히 나라 일을 하는 국회의원분들도 법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까지 두루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셔서 국회라는 데가 법만 바꾸는 게 아니고 행정 국정감사라는 것도 하고 아하. 여러 가지 하거든요. 감독기관이 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행정부처하고 공무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꼼꼼히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도 뽑는다고 그 난리를 치고 정권이 새로 만들 때마다 규제개혁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깨알같이 잘 찾아져서 한 번에 싹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발 좀 이 기후위기 얘기하는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제발 여야 정쟁 같은 거
진보 보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싹 버리고 이거는 여야가 합심해서 정말 어느 정권이도 상관없고 여야가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전제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국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당에서 이거 하자 그럼 다른 쪽에서 반대. 나 아니 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 기후위기 대응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는 전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시민들도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28년을 했는데 좀 뭐랄까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왜냐하면 1.5도 이 지구의 평균 우리가 기후가 1.5도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막자고 2015년 파리 회의에서 했는데 네. 이미 뭐 뉴스를 보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이미 1.5도가 넘었다고도 하고 2, 3년밖에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한 2, 3년이면 이제 넘을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럽니다. 2050년에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만큼 심각한데 그리고 뉴스만 보면 전 세계에서 기후재난이 막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큼 절박하게 이걸 생각하는가 이런 점을 좀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행태를 완전히 바꿔서 고통스럽게 살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은 오히려 시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니까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동조합에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뭐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옥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옥상에다가 지붕을 갖고 있는 지붕에다가 또 이런 부분에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서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는 이사장님 말씀이 가장 귀에 와닿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청개구리님이 화성 덕우 저수지는 호수 중간에 태양광을 만들었더라고요. 6495님은 2시간 30분 왜 이렇게 짧은지 벌써 끝나네요. 그러셨는데 화성 덕우 저수지 얘기 우리 이창수 이사장님 다음에 오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